안녕하세요. 저 홍순례입니다. 저는 문학박사이자 꿈의 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특이하게 주식 투자와 꿈의 몽, 꿈의 세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꿈의 몽 및 꿈의 세계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본격적으로 꿈으로 예지된 주식 투자 실패와 성공의 실증 사례 18명의 꿈 사례를 해설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강연용으로 제작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꿈의 종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9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수많은 꿈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해서 특히 현실에서 실현된 즉 실증 사례별로 분석해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꿈이라도 요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이다.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 많으면 90% 정도가 거의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장차 일어날 일을 좀 알쏭달쏭한 좀 황당한 이러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래서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입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몽, 그 다음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꾼 여러 가지 꿈들, 또는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꾼 꿈이 바로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 장차 일어날 일을 갖다가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좀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라고 해서 프랑스 말로는 이제 데자뷰라고 그러죠. 이미 봤다. 기시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꿈이 전체 꿈이 한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꿈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은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추정한 대로 실현되고요. 다만 우리 인간이 꿈의 실현을 막거나 벗어나거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사실적인 미래투시의 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꿈에서 본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꿈에 어떠한 장소에 갔다 어떤 사람 만나는데 현실에서 그대로 만나는 거죠. 근데 이 꿈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꿈에 골목을 나가는 순간에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고 휙 해서 어린아이를 쳐가지고 어린아이가 크게 다치는 꿈을 꿨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그로부터 며칠 뒤나 아니면 일주일 뒤, 한 달 뒤, 두 달 뒤도 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서 골목 같은 이런 것을 빠져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이게 내가 얼마 전에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골목이 이제 다 끝나서 막 골목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꿈에서는 나가는 순간에 어린아이가 휙 자전거가 와가지고 어린아이를 쳐서 어린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 꿈을 기억하고 브레이크를 꽉 밟는 순간에 꿈속처럼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고 싹 지나갑니다. 어린아이는 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치지 않았습니다. 요게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에 피할 수 있는, 즉 꿈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됩니다. 꿈속에서 농구공을 던졌는데 친구가 안경에 맞으면서 눈을 크게 다쳤다. 근데 그로부터 한 며칠 있다가 이렇게 체육 시간에 놀다가 농구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면은 공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 공 던지면은 꿈과 같이 친구가 안경 깨지면서 눈 다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면 심리 표출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 꿈에는 우리의 어떠한 소망이나 바람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프로이트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프로이트는 꿈을 갖다가 억눌린 성적 충동이나 이런 게 꿈에 많이 나타난다. 프로이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요만한 요 세 발의 피입니다. 전체 꿈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심리 표출 하나 요거는 우리가 꾸는 꿈의 10%도 안 됩니다.
그게 되게 그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심리적인 꿈만 얘기하고 또 꿈 해몽해 준다는 사람들이 뭐 심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준다 그러는데 그런 꿈들이 10%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꿈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꿈에 본 내 고향이란 말이 왜 있습니까? 고향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꿈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또 불안 표출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어떠한 불안 심리에서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딸 자식의 결혼식을 앞두고 우리 딸 결혼식에 하객들이 많이 올까? 뭐 이러한 그 부모가 걱정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꿈에 하객이 텅텅 비고 한 두세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안 심리가 표출돼서 뭐 사실적 꿈이라면 실제로 하객이 두세 명밖에 안 온 일로 실현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또 수많은 사람이 왔을 때 이건 불안한 심리가 표출되는 꿈이죠. 뭐 고3 수험생의 꿈에 자기 교실이 없어졌다. 이러한 불안 심리 표출의 꿈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신체 내부 감각 자극의 꿈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프로이트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외부 자극이 가해지면 그걸 꿈으로 과장되게 표현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어떤 이렇게 자는 사람에게 성냥불을 갖다가 이마에다 갖다 댔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야, 나 꿈에 화형당해서 죽는 꿈 꿨어.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성냥불 하나 갖다 대는데 화형당하는 꿈 꿨다고. 이렇게 좀 과장되게 외부의 어떠한 감각 자극에 대해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또 내부의 어떠한 감각 자극에서도 꿀 수가 있어요. 꿈에서 착한 남편이 골프채로 갔다가 배를 그냥 쳐서 배를 세게 맞는 꿈을 꿔요. 깨어나서도 그 배가 얼얼해요.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 보니까 위암 초기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 꿈에서 싸우다가 누구에게 옆구리 한 대 걷어 차였는데 병원 가서 보니까 이제 늑막염 시초인 걸 알게 되죠. 고양이가 이렇게 목을 핥혔는데 병원에 가니까 후두염. 이렇게 어떠한 내부에 이상이 있을 때 꿈을 꿔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 지금 5번째 경고성 일깨움의 꿈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즉 우리 신체의 외부나 내부의 어떤 이상을 갖다가 꿈으로 일깨워주는 경우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실눈을 뜨고 이렇게 좀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뭐 괴한인지 귀신인지가 막 이렇게 불덩이를 들고서 막 쫓아오는 꿈을 꿔요. 그래서 출하고 도망가고 이러다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집에 그 보일러 표시등이 있어요. 깜깜한 밤이지만 그 보일러 표시등이 뭐 빨갛게 그 불빛이 이렇게 자신의 눈에 비춰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정신 능력이 그대로 자면은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귀신이나 괴한에 쫓기는 꿈을 꿔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다음에는 이렇게 잤으면 이제 몸을 갖다가 180도 이렇게 돌려서 자면은 불빛이 눈 안에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깨움의 꿈, 뭐 일러준다고 그럴까요?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어떤 외부의 감각 자극으로 인해서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게 될 수가 있죠. 또 어떤 분은 밤늦게 한 2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도 안 잤는데 교회의 종소리가 그냥 댕댕하고 이렇게 시끄러워서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나서 보니까 교회 종소리도 울리지 않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그 아래층에 새든 세입자가 연탄가스로 죽어가는 걸 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아주머니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2, 3개월도 안 되는데 친정 그 아버님 제사를 가서 제사 지내고 이제 좁은 방에서 한 식구가 여러 명이 자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문소리가 덜컹덜컹 나고 찬바람이 휘 들어오는 게 추워서 못 자는 거예요. 시끄럽고. 그래서 깨봤는데 문도 닫혀 있고 뭐 소리도 안 들리는데
꿈속에서는 그렇게 해서 깨어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그 갓난아기가 그 친정 동생이 엉덩이 짝으로 내리 눌러가지고 갓난아기가 거의 이렇게 질식사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살려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여대생은 대학 빈 강의실에서 이렇게 좀 낮잠인가요? 좀 자고 있었는데 꿈에 강아지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간지럽히고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강아지 새끼들이 간지럽혀서 깨어납니다. 알고 봤더니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막 연기가 자욱하게 나는데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위험이 닥쳤다고 일깨워주는 꿈이죠. 어떤 아주머니는 가스레인지에다가 뭘 이렇게 끓여놓고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졸았는지 잤어요. 근데 꿈에서 그 소방차 사이렌이 엥 하고 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가스레인지에 불 나려고 하는 걸, 자, 이렇게 우리가 꿈을,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으로 인해서 깨어났을 때에는 주변을 갖다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한테 신체적인 위험이 올 수도 있고 주변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잠자다가 꿈으로 깨어났을 때는 주변을 갖다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위험이 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찌게 우리의 정신 능력은 이렇게 안테나 딱 세워있듯이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위험한 일에 대해서 꿈으로 일깨워주는 겁니다. 참 꿈은 고마운 존재죠. 또 어떤 청년은 자다가 전투를 벌입니다. 그 북괴군이 쏜 총에 자기 무릎을 딱 맞아가지고 그냥 아파서 깨어나요. 깨어나서도 이렇게 보니까 잠을 갖다가 어떻게 자다가 이렇게 무릎을 꺾어가지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계속 자면은 피가 안 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꿈에서 일깨워주는 경우죠. 그래서 자다가 어떤 소리를 크게 듣거나 놀라게 됐을 때는 살펴봐야 된답니다. 어느 그 처녀가 보내온 꿈인데요. 잠을 자는데 이렇게 새벽녘이 되면은 꿈에 이렇게 방울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방울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깨어나 보면은 두부장수의 종소리도 아니고 그 이렇게 방울 소리 때문에 새벽이면 잠을 못 잤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혈압인지 뭐 이렇게 돼서 뇌출혈 이거로 쓰러지셨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 이렇게 병환이 위험이 다가오는 걸 꿈으로 일깨워 준 건데 그걸 갖다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어떤 큰 소리가 들려온다. 꿈으로 인해서 깨어났을 때는 주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6번째, 창조적인 사유활동의 꿈이다. 요거는 어떤 꿈인가 하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어떤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때는 그 우리의 인간의 정신 능력이 아주 극대화돼 가지고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막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발한 발상, 착상, 기발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작가라고 한다면은 꿈속에서 기발한 어떤 작품을 쓸 수가 있고 시인이라면은 그냥 기가 막힌 시를 짓습니다. 여기 지금 몽중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선인들이 꿈속에서 시를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꿈에서 시 짓는 걸 갖다 기록해놨다. 옛날에 그 한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꿈에서 이렇게 한시를 짓고 막 그럽니다. 뭐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이 몽중시 연구가 되겠습니다. 선인들이 꿈속에서 이렇게 시졌다. 근데 아주 훌륭한 뛰어난 시를 갖다가 짓는 경우도 있고 또는 꿈으로 갖다가 이를 예지해 줍니다. 그 허균이 그 꿈에 불탄 벌판에 그 나무 껍질에다가 시를 적는 게 나와요. 하늘도 컴컴하고 아주 그 어두운 그러한 암울한 분위기에 길에는 그 인적도 하나 없고 이런 암울한 시를 쓰는데 쓰고 나서 왜 내가 그런 시를 졌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몇 달 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크게 터집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꿈에 암울한 시를 짓는 거로 예지해 줬다는 거죠. 이거 말고 대표적인 것으로 꿈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어서 발견하거나 발명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는 분은 알았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콜라병 이렇게 뭐 여채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꿈에서 아이디어 영감을 얻어서 콜라병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애인이 꿈에 나왔는데 그 치마가 고루한 치마를 입고 나온 거죠. 콜라병 발견뿐만이 아니라 재봉틀 그 발명한 사람이 그냥 그게 실패를 거듭했는데 어느 날 꿈에 인디언이 쫓아오는데 인디언 창의에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인디언 창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깨어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꿈에서 본 것처럼 재봉틀 바늘을 발명하게 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무수히 많습니다. 뭐 예스터데이라는 그 노래 곡조를 꿈에서 듣고서 곡조를 먼저 들은 거죠. 가사를 붙여가지고 예스터데이. 뭐 우리나라 하나훈 시인의 보리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한센병 걸려서 불우한 인생길을 살다가 한 하나훈 시인의 보리필이 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념이라는 그 작곡가가 좀 곡을 붙이려고 했는데 좀 마땅한 곡이 안 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곡조를 꿈속에 듣고서 그 바탕으로 해서 보리필이라는 곡을 갖다가 완성시키게 되죠. 여러분 저 영화 터미네이터 좋아하시죠? 터미네이터 외계에서 와가지고 하는 그것도 꿈에서 영감을 얻었답니다. 그러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도 꿈에서 이렇게 본 줄거리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나 그 시나리오 어찌 보면 꿈하고 영화하고 좀 비슷합니다. 시각적이면서 청각도 있고 어떠한 이런 영감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 추리력 뭐 이런 게 뛰어난 사람들이 꿈도 잘 꾸고 영화도 잘 만들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꿈속에서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이 극대화돼서 현실에서 발휘할 수 없었던 어떠한 기발한 생각, 아이디어, 현실에서 또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게 해준다. 뭐 다시 예를 들지만 꿈에서 뱀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얽혀 있는 거 보고 육각형의 벤젠 구조식을 발견한 사례라든지 또 그 원소의 주기율표도 꿈에서 보고서 완성했답니다. 현실에서 보니까 하나밖에 안 틀렸더래요. 꿈에서 본 것하고. 왜 카카나마 아라철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알 수 없던 걸 꿈의 도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쇠를 잊어버렸다. 그걸 생각하고 자다 보면 꿈속에 열쇠가 있는 위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가출했다. 이 아이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생각하고 자면은 꿈에 뭐 아이가 어디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것도 꿈꾸는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일 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이 꿈은 우리 정신에 감응한다. 우리 선인들이 꿈을 꾼다는 게 정신의 감흥에서 꿈을 꾼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성으로 생각하다 보면 꿈으로 갖다가 예지해주고 일깨워주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조적인 사유활동의 꿈입니다. 자, 7번째 제가 이제 편의상 계시적인 성격의 꿈이다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요. 고전소설에서 주로 그 현몽이라고 그래서 뭐 어떤 주인공에게 돌아가신 뭐 부친이 나타나서 야야 도적놈들이 지금 목숨을 뺏으러 오고 있다. 빨리 피신하거라. 이렇게 일러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계시적인 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적인 꿈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 조상님이라든지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뭐 산신령, 부처님, 하나님, 백발노인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어떠한 말을 일러주고 뭐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거라, 어느 주식을 사거라 이러면은 꿈속에서 들은 대로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 스승이신 그 한건덕 선생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의 영영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영영이 이렇게 실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꿈의 상징 기법이라는 거죠. 본인으로 하여금 가장 믿을 수 있게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 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그보다 동격인 뭐 산신령 더 위에 부처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
계시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따라주는 게 좋다. 자, 계시적인 성격의 꿈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이제 지어낸 거짓 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학 작품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몽유롭게 소설이 있고 이제 현실에서 그냥 얘기하면은 속된 말로 붙잡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에 들었다, 내가 꿈에 봤다 라고 꿈을 빌어서 자신의 하고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저놈이 저 꿈속에서 들었다는데 꿈에서 봤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는 좀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 보면은 걔도 다 붙잡혀 갔습니다. 뭐 자,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느 신혼부부가 있어요. 아내 남편이 자꾸 밤에 친구들하고 술 먹다 늦게 들어오니까 지어낸 거짓 꿈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아유 여보, 내가 어젯밤에 큰 용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꿈을 꿨어. 태몽인 것 같아. 오늘은 술 먹지 말고 좀 일찍 들어와. 이렇게 지어낸 거짓 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선인 가운데에도 어느 그 주막집에 주모가, 미모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건달이 아무리 수작을 걸어도 근데 안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건달이 하루는 거기서 점심을 먹고 한양에 다녀온다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한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한양으로 안 가고 주막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모가 아니 한양 간다는 사람이 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나는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주모가 궁금하잖아요. 아 왜 가는지 그러니까는 나무 그늘에서 낮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청룡이 그냥 품에 들어왔다. 이게 태몽인 것 같다. 내가 빨리 가서 집사람하고 운우지정을 맺어야겠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모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평생 이렇게 주막에서 술 장사 하느니 청룡의 태몽의 그러한 아이를 가지면 장차 훌륭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건달을 끌어들여서 관계를 맺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 허망성으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자성어로 말씀드리면 일장춘몽, 한바탕의 봄꿈이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꿈은 다이어입니다. 그래서 내 꿈을 펼쳐라. 이때 꿈은 이제 좋은 뜻이죠. 그런데 꿈 깨라, 꿈 깨. 그러면은 이때는 좀 헛된 망상이나 뭐 이런 걸 뜻하지 않습니까? 허망성으로서의 꿈은 꿈하면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할 적에 인생 무상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한바탕에 긴 꿈을 갖다가 꾸는 거죠. 우리가 하루 저녁에 꾸는 꿈은 아주 작은 꿈이고 저도 이렇게 지금 보면은 30년, 40년 또는 어린 시절이 바로 어제같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허망성으로서의 꿈에 이러한 그 열자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선인으로서는 책이 있습니다. 술몽쇠언이라고 하는 김대현인가요? 그분의 책 내용이 이러한 허망성으로서의 꿈을 갖다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상류세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 그 조신몽의 꿈 얘기도 마지막에 이제 깨어나니까 꿈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거로 마치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꿈의夢 기초상식 10가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10년 전인지 15년 전인지 꿈의夢의 기초상식 10가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쓴 것처럼 해서 이렇게 다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